I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가 지고 있는 총 국가 부채는 125경 5,800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9경 4,906조 3,500억 원 대비 무려 13배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 총 국가 부채가 왜 이리 빠르게 늘었을까요? 전 세계 국가들 중 국가 부채가 가장 심각한 10개국을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브라질입니다. 2023년까지 브라질 정부가 진 총 국가 부채는 1조 8,737억 달러, 한화로 2,566조 321억 원입니다. 2010년 1조 3,331억 달러 대비 약 5천억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브라질의 총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계기는 코로나입니다. 브라질은 코로나 시기 국민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국민들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았으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가며 제공한 보조금이라서 브라질 정부가 현재의 경제 규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브라질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침체된 경제로 인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어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9위는 캐나다입니다. 2023년까지 확인된 캐나다의 총 국가 부채는 2조 2,533억 달러, 한화로 3,085조 8,94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 1조 1,42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약 1조 1,000억 달러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캐나다의 총 국가 부채가 증가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코로나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국민과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및 사회복지 지출 증가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방대한 영토에서 미개발지에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고 동시에 의료, 교육 및 연금과 같은 복지 지출도 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입니다. 캐나다의 경제는 전반적으로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가격 변동에 민감한데 코로나 시기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자 캐나다 정부의 재정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자마자 철저한 재정 긴축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이는 바로 효과를 내어 2023년에 G7 국가들 중 유일하게 흑자 국가 재정을 기록했습니다. 8위는 독일입니다. 2023년까지 독일 정부가 진 총 국가 부채는 2조 8,550억 달러, 한화로 3,909조 9,22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 2조 8,890억 달러보다 약간 감소한 금액입니다. 독일의 총 국가 부채는 영상 속 순위에 있는 국가들 중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독일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펴며 2010년까지는 국가의 부채가 빠르게 늘기도 했지만 그리스를 바라보며 국가 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독일 정부는 재정 긴축 정책을 펴며 국가의 부채를 빠르게 줄였습니다. 그러던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독일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을 폈으나 코로나 이전의 재정 건전성을 워낙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던지라 결과적으로는 2010년보단 총 국가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7위는 인도입니다. 2023년까지 확인된 인도의 총 국가 부채는 3조 567억 달러, 한화로 4,186조 1,5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 4,41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10년 만에 불과 약 7배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렇듯 인도 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코로나가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빠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터지며 방역과 경기 부양을 위해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들어 국제사회로부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인도 정부는 본인들도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위는 이탈리아입니다. 2023년까지 확인된 이탈리아의 총 국가 부채는 3조 1,414억 달러, 한화로 4,302조 1,473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 2조 5,482억 달러 대비 약 6천억 달러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탈리아를 심각한 국가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한 시작은 1980년대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이탈리아 역시 그에 맞춰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은 물가와 연동해 임금을 인상한다는 점입니다.
즉 쉽게 말해 2차 오일 쇼크의 여파로 이탈리아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이란 부작용이 나타났고 뒤이어 임금마저 증가하자 기업들은 채용을 줄였고 동시에 직원 해고를 밥먹는 듯이 했습니다. 그러자 실업자가 폭증했고 이에 복지 지출이 급증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허나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비용 감당이 어려웠고 이탈리아 정부는 이자를 갚기 위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근엔 이로도 한계가 있자 이탈리아 내 넘치는 문화재를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5위는 프랑스입니다. 2023년까지 프랑스 정부가 진 총 국가 부채는 3조 3,540억 달러, 한화로 4,593조 3,030억 원입니다. 반면 2010년엔 2조 2,084억 달러로 확인됐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13년 만에 프랑스의 총 국가 부채가 1조 1,000억 달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총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계기는 코로나가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동원하여 기업들을 도와줬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제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 역시 프랑스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해 사회활동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 정부의 연금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사회보험제도 보험료 지급 대상과 납부 면제 대상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 법을 개정하여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에 대한 채무 상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부담이 커진 프랑스 정부는 복지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4위는 영국입니다. 2023년까지 영국의 총 국가 부채는 3조 4,687억 달러, 한화로 4,750조 3,8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 1조 9,831억 달러 대비 약 1조 4천억 달러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 영국의 총 국가 부채가 빠르게 상승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영국을 빠져나가며 그들이 내던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기 영국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수만 개의 기업들을 도와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에너지 위기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에너지 위기가 발발했는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서민들의 가스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영국 정부는 이제서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영국 정부의 고민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2023년까지 일본 정부가 진 총 국가 부채는 10조 7,972억 달러, 한화로 일경 4,786조 7,654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10년 6조 458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14년 만에 약 4조 4천억 달러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증가액이 탑3 국가들 중 가장 낮았습니다. 사실 일본 총 국가 부채는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1989년만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4%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작된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자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했는데 국가의 부채만 빠르게 늘었고 경제 부흥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초고령화로 복지 예산 지출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며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건 역시 일본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2023년까지 중국의 총 국가 부채는 14조 7,730억 달러, 한화로 이경 231조 6,235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중국의 총 국가 부채는 1조 5천억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약 14년 만에 중국의 총 국가 부채가 10배가량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총 부채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에 적극 나섰는데 코로나로 인해 부동산 판매가 크게 줄며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고 이 적자가 중국의 총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 중국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만큼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방역 비용 및 경기 부흥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또한 중국 정부의 재정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최근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고 있어 중국의 총 국가 부채는 한동안 빠르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2023년까지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33조 4,170억 달러, 한화로 사경 5,764조 5,815억 원입니다. 이는 2010년 8조 6,700억 달러 대비 약 4배가 증가한 금액인데 영상 속 순위에 있는 국가들 중 증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11조 달러가 증가했는데 코로나 시기 팬데믹에 대응하고 경제 부양을 위해 지출 규모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규모의 국방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렇듯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국채 이자도 어마무시한데 이는 무려 1분당 27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12위는 한국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한국의 총 국가 부채는 9,281억 달러, 한화로 1,278조 4,577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2010년 3,922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무려 약 9천억 달러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총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기 방역을 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도입한 확장 재정 정책이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최근엔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커서 국가 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 것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끝으로 IMF에 따르면 한국은 유독 정치권에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로 하거나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 채무 증가 압력이 타국가에 비해 유독 거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국가 부채가 가장 큰 국가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